자, 오늘 사자소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하고 한 1시간 정도 더 하면 다 이제 대충 끝낼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처 필공하고 보리 안상하라. 이 거처는 어떤 곳에 사는 거죠. 어떤 곳에 살 때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보리, 걸음걸이는 편안하고 좀 자상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말 하긴 좀 힘들어요. 영어를 보면 거처는 한 단어로 봐도 되겠죠. 거처할 때, 어떤 곳에 살 때 이런 뜻이죠. 어떤 곳에 살 때 반드시 부사죠. 이 공은 공손하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곳에 살 때는 뭐 이런 걸 다 한문에서 자기 심장에서 넣어야 돼요. 반드시 공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항상 공손해야 된다. 보리, 걸음걸이에요. 걷고 걷는 거. 걸음걸이는 안은 편안할 안자죠. 편안하고 동사죠. 그리고 상도 뭐 자상하다 이런 뜻인데 허둥저둥 하지 말고 남이 보기에 편안하게 아주 좀 우리말로 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번역이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번역한 책을 읽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원문을 읽겠어요. 이 상자가 가지는 이 의미를 우리말로는 도저히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세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는 자상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사모시하고 출언고행하라. 이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을 잘 계획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해서 해라. 출언고행,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실행할 것을 돌아보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를 보면, 영어식 문법을 보면 자기 타동사가 되겠죠. 목적.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여기 시자가 있으니까 뭐는 타동사고 시가 시작을 잘 뭐는 꾀하라. 잘 계획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 돼야. 근데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시작을 잘 꾀해서 해라. 잘 계획해라 이런 뜻이 돼요. 출언, 말을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내는 거니까. 말을 할 때는 돌아본다. 뭘 돌아보느냐? 말을 실행할 건가 말을 건가를 행은 실행이에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실행할 수 있나 없나를 돌아봐라 이거예요. 실행할 수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해라 이거예요. 말을 실행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신이에요. 내 말을 내가 실행하면 믿음 있는 거고, 그걸 못하고 말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상덕고지하고 상덕, 연락중응하라. 상덕은, 상은 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 없는 덕. 그러니까 이 상덕은 떳떳한 덕. 세월이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덕을 가리켜요.
어떤 진리랄까? 늘 변함없는 그런 덕이죠.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나 장소 바뀌나 항상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덕이에요. 상덕 고지하고, 상덕을 굳게 지키고 연락 중흥하나. 이는 그렇다, 그럴 열자죠. 그렇다 하고 예스예요. 그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대답할 때는 중은 거듭 생각하고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응해라 이거예요. 대답을 할 때는 예스라고 대답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로 해봅시다. 상덕. 늘 똑같은 변함이 없는 덕을 이 목적으로 봐야 돼요. 고는 부사로 보고 지는 타동사로 보면 변함없는 덕을 늘 지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굳게 지켜야 되는데 변할 수 있는 것들은 굳게 안 지키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거는 인간이 지켜야 할 덕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그래 좋다 이거예요. 좋다고 대답할 낙자죠. 대답할 때는 중자는 거듭 생각해가지고 응해라 대답을 응해라 대답해라 이거예요. 예스라고 응낙할 때는 거듭 해서 대답하라 이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할 때는 거듭 부사로 봐야 되겠죠. 이걸 꾸민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식 신절하고 언어 공손하라. 마시고 먹는 것은 삼가하고 절제하고 언어 말은 공손히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말식이죠. 우리말식 그대로 순서 우리말식 순서예요. 내가 전 이야기했죠. 우리말식도 있고 영어식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식 음식을 먹는 것은 삼가하고 아무 음식을 먹지 말고 잘 절도 있게 그래. 음식을 먹을 때는 삼가하고 부사죠. 절제를 지켜라 이게. 이것도 동사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음식을 삼가하고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삼가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으라는 거죠. 절은 자기가 얘를 배가 있으면 한 70%가 되면 적당할 때는 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마디절자죠. 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이에요. 막 들어간다고 계속 맛이 있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고 절도가 있게 자기 양을 맞추어서 먹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음식도 되게 소식이 좋다 그러잖아요. 소식은 무조건 작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한 70% 정도 먹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70%를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70% 넘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70%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언어 말을 할 때는 공손해야 된다 이게. 언어는 공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봐도 되고 동사로 봐도 되고 이걸 주어로 보고 동사 봐도 되겠죠. 음식을 먹는 것은 언어는 공손하게 해라 이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덕업 상권하고 과실상규하며 덕업이라는 것은 이 덕 있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덕업은 덕을 세우는 사업이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나도 하지만은 상대도 이 좋은 일을 권해서 같이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과실, 허물과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야 된대요. 영어로 하면 덕업, 덕 있는 일을 서로 부사, 구하는 타동사를 보면 되겠네요. 덕 있는 일을 서로 권하고, 그렇죠? 덕 있는 일을 서로 권하고. 보통 아무래도 이걸 주어로 하고 동사로 보기도 해요. 한문법에서. 그러나 이거를 주어로 보는 것보다는 목적으로 보는 게 훨씬 이 해석을 하면 매끄러워요. 알겠나요? 영어식으로 하는 게. 과실도 목적으로 보면 허물이나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 주라 이거. 바로잡으라 이게. 이게 목적이 되고 목적이 앞으로 빠졌다고 해요. 상규 과실이 되는데 목적이 앞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허물이나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 주라 이거예요. 바로잡으면 둘 다 바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속 상교하고 환란 상휼하라. 예속은 예에 맞는 풍속이에요. 풍속이 있는데 이 예에 맞는 풍속이 있는가 하면 예에 맞지 않는 풍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에 맞는 풍속. 예에 맞는 풍속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환란, 이 근심이나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라 이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영어식으로 하면 예속으로 부사로 봐도 돼요. 그것도 부사. 예제에 맞는 풍속을 가지고 서로 사귀고 동사죠. 사귀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사적으로 보면 예에 맞는 풍속, 예절에 맞는 풍속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럼 교제가 상당히 젠틀해지겠죠. 환란, 근심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서로 부사죠.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라. 환란을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알겠나요? 주어로 해석해도 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편한 대로. 우리는 지금 이걸 번역하는 게 목적이지, 문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본 뜻을 아는 게 목적이니까. 빈궁곤에게 친척 상구하며, 가난하죠. 가난하고 궁하다. 가난하고 궁하고, 그리고 괴롭고 재앙을 당했을 때 다 나쁜 경우죠. 돈 없어 가난하거나 공궁하거나 곤란하거나 괴롭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라, 구해주라 이거예요. 구해준다 이거예요. 빈궁곤액이 이게 이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친척이 주어고 상유는 부사, 타동사. 친척들이 이것을 서로 도와준다 이거예요. 빈궁곤액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비빌 언덕. 오늘날 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고대의 그 친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젊은이 한번 보세요. 자기 혼자예요. 그렇죠? 부모하고 자기하고, 형제봐야 한둘이죠. 벌써 뭐 삼촌, 이모, 고모도 이제 없어. 혼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비빌 언덕이 없어, 이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 얼마나 사실
외롭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저쪽 가면 밥은 먹고 살겠지. 비빌 언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참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고대 좋은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다 깨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참 이런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 지금 정상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한류 하지만은 그것도 들여다보면 콘텐츠가 내용이 없어요. 깜짝이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오래 못 가요. 그 이런 고대의 것들 우리 그 어린애들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이건 옛날 거는 다 나쁜 거고, 응? 새로운 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 비슷하게 돼가지고 참 좋은 전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 사상에 인보상조하라. 혼인은 결혼이죠. 혼인식, 결혼식. 사상은 초상당했을 때를 가리켜요. 상을 당했을 때.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큰 일이 두 개만 꼽는다면 결혼식하고 죽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성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제일 큰 일이 되고요. 결혼식과 상을 당한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이 보장한다, 뭐 이건 도와준다 이런 뜻도 돼요. 이웃이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라 이거예요. 이웃이 그것을 보장해서 서로 도와주라. 그러니까 혼인 상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웃이 이것을 부사를 보든 목적으로 보는 게 낫겠네. 그렇죠? 이웃들이 혼인 상사를 서로 도와주고 보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결혼식도 잘 치르고 이 초상도 잘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아직 남아있죠. 아직 그래도 이게 남아있어. 결혼식하고 초상식이.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그 뭐 이게 간소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간소하는데 복잡할 건 복잡해야 돼요. 알겠나요? 결혼식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버리면 이게 결혼식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어떤 나라 보니까 결혼식을 3일 하는 나라도 있고 뭐 7일간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그만큼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의식이에요. 상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간단하고 간소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그 관계, 이웃이나 친척 간의 그 관계가 거의 다 허물어졌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소하면 뭐 할 거예요? 간소하게 살려고 가장 간단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웃과 친척들이 서로 어울려서 정답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이 세상 같이 사는 게 목적이지, 간소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더라도 좋은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